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신 분들, 특히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주제죠. 바로 미국 세금 문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게 규정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은 좀 줄이고 또 법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던 그 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른바 시민권 기반 과세.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중과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신고 의무들이 생기죠. 네, 맞아요. 머리 아프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FIE랑 FTC. 네, 해외 근로소득공제 FIE하고 해외 세액공제 FTC.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분들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FAB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정식 명칭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폼 2555로 신고하고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 있잖아요. 그거 일정 한도까지는 아예 미국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아, 소득 자체를 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그 한도가 대략 한 13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오르거든요. 꽤 큰 금액이네요. 그럼 그냥 해외에서 일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 해외의 주된 사업장, 그러니까 텍스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둘 중 하나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하나는 진정 거주자, 보나파이드 레지던트 테스트. 이건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정말 그 나라에 뿌리 내리고 사느냐는 거죠. 다른 하나는 좀 더 명확한 실제 체류, 페지컬 프레젠스 테스트. 이건 12개월 연속 기간 동안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충족돼요. 아, 330일이요? 거의 1년 내내 해외에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요건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FIEI를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단점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점이요? 소득공제 받는 건데 단점이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환급 가능한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라고 하죠. 이걸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아, 자녀 세액공제요? 그거 꽤 큰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IRA, 그러니까 개인은 퇴계자에 돈 넣는 거요. 이것도 제한될 수 있어요. 왜냐면 FIEI로 공제된 소득은 IRA 불입을 위한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헐, 그럼 은퇴 준비에도 영향이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FIEI를 써서 소득을 줄였잖아요. 그럼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요. 만약 FIEI를 안 썼다면 적용됐을 세율, 즉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걸 스태킹 룰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공제는 받았지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세게 낼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연성 문제. 한번 FIE를 선택했다가 중간에 나 이제 안 할래 하고 철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년 동안은 다시 FIE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와,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제약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FIE는 어떤 경우에 유리하냐면 주로 외국에서 내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UAE나 싱가포르 같은 곳. 아, 세금 천국 같은 곳들이요. 네, 그런 곳에 살면서 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한테는 당장의 미국 세금을 확 줄여주니까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FI 말고 다른 옵션 FTC는 어떤가요? 이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외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FTC, 즉 Foreign Tax Credit. 이건 폼 11116으로 신고하고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외국 정부에 내가 실제로 낸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걸 미국에 내야 할 세금에서 말 그대로 1달러 대 1달러로 직접 차감해 주는 거예요. 오, 세액공제네요. 이게 진짜 이중과세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무한정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미국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복잡한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세금을 직접 깎아준다니 매력적인데요.
FTC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FTC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유연성하고 포괄성이에요. 일단 그 해에 다 못 쓴 세액공제액 있잖아요. 초과분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 1년으로 소급 적용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최장 10년까지 2월에서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와, 10년이요. 그럼 약간 세금 크레딧을 저축해두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FII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지만 FTC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이자 같은 다른 종류의 소득, 그러니까 수동소득에 대해서 외국에 낸 세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계산해야 하지만요. 아, 훨씬 범위가 넓네요. 그럼 아까 FII의 단점으로 지적된 ACTC나 IRA 문제는 어떤가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FTC는 ACTC 수령 자격이나 IRA 불입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 그럼 자녀가 있거나 은퇴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FTC가 훨씬 유리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상황에 따라서 FII를 할지 FTC를 할지 아니면 둘 다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FIA처럼 한번 철회하면 5년 제한 이런 게 없으니까 훨씬 유연하죠. 듣고 보니 장기적으로 보면 FTC가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한 점이 많아 보이네요. 특히 외국세율이 미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은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은 거의 무조건 FTC가 답이겠어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 상황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가장 정확하지만 외국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 거주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FTC가 유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단순히 그의 세금 몇 푼 아끼자고 FII를 섣불리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당해연도 세금만 비교할 게 아니라 거주국가의 세율 수준, 내 소득 구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비중, 자녀 유무, 은퇴 계획, 그리고 혹시 나중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잠깐 조세 조약 얘기도 해볼까요? 이것도 이중과세 방지 목적 아닌가요? 근데 이게 미국 시민권자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조세조약. 이게 좀 함정 같은 건데요. 대부분의 미국 조세조약에는 세이빙 클러스라는 게 있어요. 유보조항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더라도 자국 시민이나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여전히 유보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조약이 있어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사회보장연금이라던가 특정 연금 조항 같은 거 빼고는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서 조세 조약을 근거로 미국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시민이라면요. 그렇군요. 조세 조약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세금 계산 외에 또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신고 의무들. FBIR 그리고 FATCA.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안 하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먼저 FBIR, 이건 핀센팜 114라고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 있죠.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등. 이 계좌들의 잔액을 다 합쳐서 연중 단 하루라도 그 총액이 1만 달러를 넘었다면 무조건 다음에 정해진 기한까지 재무부,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해요. 이건 IRS 세금 보고와는 별개예요. 아, $10,000요? 기준이 생각보다 낮네요. 재무부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FATTA, 이건 폼 8938로 신고하는데 기준 금액이 FBR보다는 훨씬 높아요. 미국 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 부부 합산 신고인지 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수십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특정 해외 금융자산,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증권 계좌뿐만 아니라 특정 외국 법인 지분이나 외국 연금 같은 것들이 이 기준액을 넘으면 이건 IRS 세금 보고서 폼 1040에 폼 8938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FATTA는 IRS에 세금 보고할 때 같이 하는 거군요. 기준 금액도 높고요. 그렇죠. 근데 이 외에도 만약 해외 회사를 갖고 계시거나 해외 신탁, 폼 3520 같은 게 있다면 훨씬 더 복잡한 신고 의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신고서에 기재되는 정보들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일치하거나 누락하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슬슬 정리해볼까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 소득이 있을 때 부딪히는 세금 문제, 특히 FEI와 FTC, 이 두 가지 주요 선택지의 장단점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그리고 조세 조약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FEI와 FTT라는 아주 중요한 해외 자산 보고 의무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뭐 간단히 말하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해외 소득이 있다면 미국 세법은 그냥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세금 내는 걸 넘어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나의 소득이나 자산 구조를 다 고려했을 때 단순히 올해 세금을 조금 아끼는 걸 넘어서요. 혹시 모를 벌금이나 감사 같은 위험까지 다 관리하면서 이 복잡한 미국 세법의 그물망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또 안전한 길을 찾아가기 위한 나만의 장기적인 계획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현명한 세금 관련 결정을 내리시는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